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김관영 지사 특별대담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잡아라 진행을 맡은 선양국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입주 계약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계약이 성사되면서 6월 말로 예정된 2차 전지 특화단지 공모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차 전지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내세우는 타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라북도만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 과제와 전망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7월에 전라북도 지사에 취임하셨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지난 아마 선거로 제가 당선된 지는 벌써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저를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을 시켜주셨는데 그 의미는 전라북도의 자존심을 살려달라, 또 전라북도의 경제를 살려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명령을 정말 달성하기 위해서 지사로서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같은 이러한 중요한 일도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해난 가운데 하나가 2차 전지 특화단지 선정입니다. 네네. 도민들이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진행하고자 하는 특화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년에 시행이 됐는데요.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이 지정된 법에 따라서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이 세 개의 산업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이다 이렇게 정하고 그중에 이제 2차 전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특화 단지를 지정하고 지정된 단지에 R&D도 정부가 지원하고 또 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또 여기서 많은 정부 사업을 하는데 예타 관련한 것도 특례를 주고 많은 정부의 이런 지원들을 하게 되어서 이제 특화 단지를 그러면 각 지자체가 당신들이 신청해봐라. 이렇게 정부가 현재 지금 공모를 진행 중이고 이 공모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서 5개가 지정을 해서 이 중에 1개 아니면 2개 정도가 지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네.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전북의 새만금이라는 좋은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2차 전지 특화를 추진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새만금의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은 굉장히 부침이 있었죠. 그 주변 군산 지역과 관련해서 조선소 문 닫고 GM 공장 문 닫고 이러면서 정말 암흑의 시대를 지난 적도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맨 먼저 온 기업은 성일하이텍입니다. 성일하이텍이 자리 잡고 그 뒤에 천보가 들어오고 또 관련된 기업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2차 산업의 추세로 보면 과거 오창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가 저희보다 앞서 시작했지만 그런 데는 보통 10,000평, 20,000평 정도 규모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2차 전지 산업이 급격히 크다 보니까 50,000평, 100,000평 정도의 대규모 큰 공장을 필요로 하게 됐고 이렇게 큰 공장을 찾아서 전국을 찾아다 보니까 새만금이 적지다. 그리고 전력이나 또 공업용수나 폐수 처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에게 그것이 상당히 어필하지 않았나 싶고요. 최근에 LG화학이 중국의 화유 코발트하고 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1조 2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또 GEM이라는 회사가 에코프로, SK온과 같이 또 조인트 벤처를 해서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대규모 회사들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아마도 새만금의 큰 이 흐름이 2차 전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오게 된 것 같고, 우리도 이런 기회를 특화단지로 지정받으면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만금 특화단지의 비전,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요, 지금부터 10년 뒤의 목표를 저희가 100 이렇게 정했습니다. 100개는 10년 후 2034년에 2차 전지 기업 100개를 만들겠다. 또 누적 매출 그때까지 100조를 하겠다. 그리고 100 곱하면 만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당시로 보면 2034년까지 고용 인원을 10,000명 정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100만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발표 심사에서 직접 PT를 했던데요. 네. 전문가들의 자문도 있었을 테고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네. 사실 뭐 우리 선 교수님께서 자문해 주신 것이 가장 저희들로서는 큰 도움이 됐죠. 그 외에도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연구기관 또 대학교에 계신 분들께서 정말 많은 자문을 해주셔서 저희들로서는 크게 도움을 받았고, 다만 반도체를 신청한 곳이 15군데, 또 2차 전지 5군데, 디스플레이 1군데, 21군데가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PT를 다 했는데요. 이제 PT 하는 동안에 뭐 저는 전라북도 우리 180만 도민, 또 출양 도민까지 합치면 500만. 이 도민들이 너무 간절하게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제가 이 도민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 국장에게 PT를 맡길 수는 없다. 제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하면 그래도 심사위원들한테 좀이라도 어필하고 절박함을 직접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직접 나섰는데, 사실 뭐 제가 화공학도도 아니고 2차 전지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어서 PT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 앞에서 한 20번 정도 리허설하고 또 우리 전문가들로부터 계속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PT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PT 끝나고 나서 그 심사위원들의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정말 절박하긴 절박한 모양이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도지사가 공부를 많이 했네. 아마 이런 느낌은 최소한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유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제가 2차 전지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2차 전지 부분이 굉장히 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 2차 전지 1세대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 분야에서는 정말로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뭐 작년에도 한국과학자상 받으시고, 며칠 전에도 호암 대상도 받으시고, 뭐 이 과학자가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상은 다 받으실 정도로 정말 그 능력을 인정받고 계시는데,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배터리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1996년도, 97년경에는 우리나라 산업이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보는 그런 미래의 세계는 모바일의 세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제 제가 예측하는 시장은 우리가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용 전원기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지구의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 중에 하나가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서도 이 리튬 전지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서 그 ESS용이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알죠. ESS용 저장 에너지 저장 장치 네.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라든지 군사용 네. 이런 쪽에도 많은 시장이 형성될 거로 예측을 해서 네. 이 산업이 앞으로 이제 미래의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96년에 예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보다 더 선견지명이 있으시네.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제가 예. 연구에 뛰어들어서 예. 좋은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사실은 반도체 산업이 대단한 산업인데 그럼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응용 범위가 더 넓어져서 앞으로는 그 산업의 전체 규모가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연구 수요 예측 기관들에서 네. 예측하기로는 2030년경에는 네. 반도체 시장보다는 2차 전지 시장이 더 성장할 것이 시장이 더 클 것이고 2050년경에는 이 2차 전지 시장이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시장을 포함해서 네. 반도체보다는 약 2배 정도 시장이 큰 시장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과거에 이제 저희가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효자 종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배터리가 대한민국의 효자 종목이다. 그리고 K 배터리가 세계를 제패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현재 그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우리 K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마켓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뭐 중국은 그 언페어한 그 정책을 쓰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저희 K 배터리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중국의 그 계획 경제. 네.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 네. 그다음에 대규모의 연구 인력 네.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저희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이 네. 계속 K 배터리가 이 세계 1위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K 배터리가 세계를 제패하는 시기가 왔다. 이 경우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새만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그동안 보니까 또 새만금이 이런 방향으로 만약에 진화가 되면 충분히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지금 배터리의 그 대부분의 시장은 가장 큰 시장은 전기차입니다. 네. 전기차인데 지금 작년 2022년도에 이 전기차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나 이제 2030년경에는 네. 전기차 비중이 50%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엄청난 이런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굉장한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배터리라는 이 특성상 보면은 대규모 이런 공장 부지가 필요합니다. 네. 공장 부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작아가지고 이 대규모의 그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공장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가장 큰 대안은 우리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에서 그런 큰 부지를 만들어 제공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좋은 거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 배터리에 관련돼 있는 모든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만금은 이제 원료를 만드는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전구체를 만드는 LG 화학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하는 그런 셀 업체들이 들어온다면은 이 배터리의 원료로부터 생산, 그다음에 이제 생산하는 건 선순환 구조가 네. 유지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우리 새만금에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희망이 생기네요. 꼭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지정을 위해서 지자체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최종 특화 단지 지정 발표는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2월 달에 신청서 제출했고 5월 18일 날 저희가 PT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산자부와 이 평가위원들이 지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으면 6월 말, 그다음에 총리가 이제 국가첨단산업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의가 7월 초 정도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저희가 뭐 이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모니터하고 상황을 관리해서 이번에 반드시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화 단지로 선정된 지역은 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기반 시설 구축이라든지 인허가 처리도 빨라지고 있고요. 네. 특히 연구 개발 등을 통해 전략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포항, 울산, 청주 등이 뛰어들어서 네. 굉장히 치열한데요. 전북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청주나 포항이나 울산은 이미 기업들이 상당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는 최근에 오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특히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포항은 포스텍이 있고 울산은 유니스트 있고 청주는 옆에 카이스트가 있고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인력도 양성하는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그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기업을 유치하기로 결정한 모든 회사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당신들이 필요한 인력이 연차적으로 몇 명이나 필요하고 또 현장 인력, 또 공정관리 인력, 핵심 인력 이런 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어떻게 필요한지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약 한 5천 명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천 명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데 다행히 현장 인력이 한 4천 명 되고 나머지 공정 인력이 한 800명, 그다음에 핵심 인력 한 200명 정도인데 핵심 인력에 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대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키스트라든가 또 카이스트 또 포스텍 이런 대학하고도 충분히 협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또 해외는 뭐 싱가포르 난양공대 제가 뭐 며칠 전에도 만났습니다마는 이런 대학하고도 협업을 해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우리 지역에 또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세도 면제하는 법안을 작년 말에 통과시켰고요. 또 유틸리티, 전력, 공업용수, 폐수 처리에 관한 시설들을 다 증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기업에 보다 좀 친화적인 행정을 하자.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도청에 있는 공무원 500명과 이 도에 있는 기업들 500개를 1대1로 다 매치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하고 해결하고 이런 기업 좀 더 편의적인 이런 행정들을 통해서 아마 저희가 그동안 쭉 해온 것들을 제대로 발표하고 특히 인력 양성 프로그램 또 R&D에 관해서 최근 6개월 동안 저희가 부족한 R&D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5개의 기관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로서는 다소 부족한 R&D와 인력 양성 프로그램 2개를 집중적으로 좀 보완하는 이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새만금에 투자하는 2차 전지 기업들이 투자 규모가 상당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돌아오는 이유,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제가 PT 할 때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만 제가 설명에 좀 편의를 위해서 판넬을 하나 준비했어요. 왜 새만금이 기업들이 오느냐 크게 4가지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입지 자체가 대규모 공장 부지가 가능하다. 또 말씀드린 유틸리티, 전력, 공업용수 폐수 처리가 가능하다.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R200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의 재생에너지가 약 7기가와트
정도가 2030년까지 지금 생산 예정인데요. 이 정도면 원전 7개 정도 분량인데 바로 다 붙어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그래서 기업들에게 아리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에 들어오면 아까 세제 혜택 3년간 100%, 2년간 50%. 기술력은 있는데 공장 부지 살 돈이 없는 데는 50만 원에 분양하는 공장 부지를 평당 5천 원에 100년간 쓸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임대용지를 확보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기업 1공무원제 그 외에도 저희가 환경단속과 관련해서 사전 예고제를 합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또 노사정 협약을 맺어서 가장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점들도 아마 새만금으로 기업들을 오게 하는 중요한 인센티브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도에서 네. 그 정책 수행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정말 기업 친화적이고 네. 기업을 끌어들이고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쳐서 아주 큰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네네. 아리백 가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선구자로 나서는데 아리백이 역할을 하는데요. 새만금이 아리백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전국에 재생에너지 단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바로 산업단지하고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아리백 전용 산단으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새만금 산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가에서 그렇게 승인을 하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더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이 들어올 텐데 저희가 당초에 2030년까지 7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는 계획을 제가 10기가와트로 늘리자. 그래서 이 새만금에 들어오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충분히 모든 기업들이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놓자. 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자라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 아리백이 이 지구 온난화 네. 문제 이슈로 해서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네네. 유럽에 이제 저희 기업들이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면은 네. 알리백을 통과를 못하면은 네. 굉장한 이 텍스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네, 네, 네.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기대됩니다. 네네네. 다음으로는 새만금으로 들어오는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네. 특히 부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새만금에 1차적으로 산업단지를 500만 평을 원래 만들기로 했는데 1차적으로 220만 평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220만 평 만들어 놓고 바로바로 분양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320만 평을 조성을 안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220만 평도 만들어 놓은 지 10년이 됐는데 과거 8년 동안 100만 평이 분양이 됐어요. 근데 최근 1년 반 사이에 120만 평이 분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급격히 분양이 되면서 있는 땅이 지금 다 나가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추가로 원래 당초에 조성하기로 한 540만 평의 나머지 320만 평에 대한 조성을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가을부터는 나머지 320만 평에 대한 분양도 가능하도록 예. 저희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서 조금 더 가속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지사님이 인력 양성에 대해서 많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력 양성만큼 중요한 또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이 그 인력 관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네. 수율 때문입니다. 네, 네. 그 국가나 지역별로 인력
수준의 차이가 커서 같은 장비와 네. 공정을 적용을 하더라도 네. 수율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네. 그만큼 배터리 제조가 사람 손을 네. 많이 탄다는 의미도 됩니다. 네. 투자 기업들이 들어오면 네. 당연히 네.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텐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인력은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매년 마이스터 고등학교, 예. 공고,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70%가 우리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취직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2차 전지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면 충분히 현장 인력은 공급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그 윗단, 조금 더 숙련공인 이제 공정 인력, 여기는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교, 또 타지에 있는 대학교들을 동원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핵심 인력이 문제인데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저희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만으로는 저희는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좀 더 앞서 있는 포스텍이라든가 유니스트라든가 또 카이스트, 또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 또 해외로 보면은 난양공대, 또 도쿄공대 이런 데가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데하고 충분히 저희가 협력을 하고 협약을 해서 요즘 왜 공유대 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공유대학을 제가 꼭 만들어서 이런 대학에 있는 석학들을 여기 강의자로 모시고 공동 연구를 활발히 하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도 핵심 인력들도 충분히 공급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쪽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좀 앞으로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핵심 인력, 예, 전북도 내 핵심 인력 양성에 네.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우리나라의 인력뿐만 아니라 해외 출신 인재들에 대한 요청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나아지고 일본이 소부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엔지니어들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던데 이제 외국의 경우에 특히 2차 전지에 관한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디가 어느 나라가 좀 강세가 있는지 좀 아시는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예, 먼저 일본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은 그 배터리 만드는 기술이 100년 이상의 그 기술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이 기술뿐만 아니라 네. 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잘 이렇게 오가나이즈가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와,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은 지역 거점 대학을 굉장히 잘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도쿄 대학이 가장 좋지만은 네. 일본에서는 오사카 대학이라든지 교토 대학 네. 이런 대학도 도쿄 대학만큼 그만큼 못지않게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지역 거점 대학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배터리 인력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국가 주도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연구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도 추가적으로 같이 묶어서 이런 국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이 모자라는 인력이 없도록 잘 이렇게 남는 인력이나 모자라는 인력이 없도록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유럽 쪽을 살펴보면은 이 유럽 쪽에서도 독일이 굉장히 이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은 이 회사들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력은 그 독일 정부에서 네. 문스타른 대학에다가 네.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해서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 네. 우리 전북도도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핵심 인력, 고급 인력을 키우는데 좀 많이 키워야 우리나라의 새만금의 네, 큰 네. 어떤 뿌리, 그다음에 네.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초격차 기술을 우리가 좀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꼭 또 이런 것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2차 전지 특화 단지의 또 그 RFP 리콰이먼트도 네. 초격자 기술을 가진 기업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초격자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원천은 남이 안 하는 그런 소재 기술입니다. 제조 공정 기술은 이제 뭐 동원하고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따라갈 수 있는 기술인데 이런 소재 기술들은 굉장히 굉장히 10년이나 20년을 걸려도 따라가기 힘든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격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예를 들면은 LG화학 같은 회사, 네. 이런 회사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하는 네. 한편 이 기술들하고 도내에 있는 거점 대학들하고 네. 협력을 통해 가지고 네. 좀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이렇게 이 대학들하고 같이 나누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네. 저는 이제 이 도내 대학들의 이 레벨도 올려야 되지만은 네. 이 우수한 그 초격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네. 우리 이 전북도의 초격자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주 좋은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초격자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LG화학, 또 SK이노베이션, 또 성일하이텍 이제 이런 기업들 이외에도 또 이미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첨보 BLS, 또 엔캠, 또 대주전자 재료 이러한 기업들을 다양하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번에 PT를 할 때는 그 선도 기업을 뭐 2개 내지 3개 정도로 정해라 해서 이제 대기업 위주로 정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의 기술을 우리 지역의 연구기관 또 학교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더 초격차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별도로 지방비를 제가 제 임기 내에 약 1,000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이 2차 전지에 관한 R&D 기관들에 집중적으로 좀 육성하고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앞으로 지난번에 MOU를 맺은 그런 R&D 기관들을 통해서 이 초격차 기술들이 좀 더 개발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라북도가 기존 육성하고 있는 주력 산업과 지역 전후방 연계 협력 방안이 있다면요? 예.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한 소위 배터리를 앞으로 사용하게 될 전방 연관 효과가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면은 농기계, 특장차,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아마도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이 빠를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전라북도가 특장차에 관해서는 김제가 대한민국 특장차를 선도하고 있고요. 또 농기계와 관련해서는 완주, 익산이 또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전방 효과로 어떻게 영향을 충분히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후방 효과로 보면은 2차 전지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 사업이라든가 이런 뒤에 있는 특히 저희가 탄소 융복합 소재와 관련해서 음극재 소재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규모 배터리 소재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에 연구했던 탄소 소재들이 상당히 또 거기에 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그동안 전라북도 내에서도 상당한 탄탄한 탄소라든지 소재 기업들이 많이
많이 있고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전북은 그 내년에 네.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국민지원위와 2차 전지 특위가 구성되기도 했는데요. 네. 전북 특별자치도가 2차 전지 특화단지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특별자치도의 가장 핵심은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아서 전국 단위로 해야 될 일을 그 지역에서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되면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도들, 이런 것들을 그 특례 규정으로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농생명산업이라든가 또 식품산업, 또 문화관광산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 부처의 중앙부처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다. 특히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이민 권한을 법무부 장관한테 도지사한테 좀 이양해달라. 그럼 저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핵심 인력들을 해외에 있는 좋은 인재들을 스카우트해서 우리 지역에서 집중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전북도가 이 K 배터리를 네. 리드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게 좀 꼭 좀 되도록 저도 희망합니다. 예. 일부에서는 2차 전지 기업이 네. 화학 산업이기 때문에 네네. 화학 물질 누출이라든지 있는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환경 문제인데 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화학 공장의 사고 대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누출 사고예요. 그렇습니다. 예. 누출만 안 되면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누출은 왜 그러냐? 대부분 근로자들이 안전 기준을 미준수하거나 예. 시설의 작동에 관해서 뭔가 결함이 생기거나 그렇습니다. 문제가 예. 생기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먼저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다음에 시공한 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럼 이걸 신속하게 해결해내는 그 신속 대응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두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 지금 특히 배터리 업체가 화학과 관련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 기준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격한 환경 기준이 아마 이제 한국에도 적용이 되고 이 환경 기준에만 적합하게 회사들이 운영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는 저는 항상 과할 정도로 대처를 하자라는 것이 제 주의입니다. 혹여라도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타 지역에 비해 네. 전라북도는 2차 전지 세일 기업이 없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네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밝혀주시죠. 그러니까 셀 업체가 이미 아시다시피 오창 또 울산 예. 이제 이런 데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개 자동차 공장 옆에 이제 위치해 있죠. 그런데 이제 아마 셀 업체도 저는 분명히 대규모 공장 부지가 저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새만금이 전기 자동차 집적화 단지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형 일자리를 기준으로. 옛날 GM 공장 그 터를 전기 자동차 공장으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이 정상화되면은 저는 오지 말라 해도 셀업체가 올 것이다. 예. 그리고 소재업체가 다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셀업체가 오기에 가장 유리한 요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항구도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여러 가지 소재업체와 이런 것들을 일구고 또 전기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만들면 셀업체는 자동적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대신에 저희가 더 집중해서 셀업체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새만금 단지 쪽에서 보면은 아까 지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아주 좋은 소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소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셀 기업들이 조만간에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이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사실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반드시 유치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 교수님은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한 정말로 세계적인 석학이시니까 이 새만금이 그래도 특화단지 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조금 더 보완하고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치에 도움이 될 만한 전략이나 또 아이디어 이런 것이 있으면 좀 한 말씀 코치 좀 해주시죠. 뭐 지사님께서 워낙 잘 알고 계시고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드릴 말씀 별로 없습니다만은 뭐 제가 나름대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는 향후 이 수출 산업들은 알리백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수출에 대한 페널티를 엄청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새만금의 7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이 유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알리백을 달성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예. 네. 그다음에 아까 뭐 우리가 논의했지만은. 네. 앞으로의 세상은 기술이 있는 회사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초객자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가능하면은 좀 많이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원료 공급을 하는 성일 하이텍 아까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소재나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 LG화학, SK온, 뭐 그다음에 이런 업체들이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유기적인 이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경쟁이 이기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이 새만금의 이 땅이 공장 부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공장 부지 쪽을 좀 확대하는 정책을 쓰면은 우리 새만금이 세계 최대의 이 배터리 생산 시설 단지가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데 힘을 더 쏟아 주시면은 아마 큰 이 세계 시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새만금이 이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선정된다면 네네. 이후에 다른 지역과 협력하고 연계해 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전 세계 1위가 되려면 저는 새만금만 가지고는 안 된다. 새만금과 다른 지역들과 충분히 연계하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청주라든가 예.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인력 양성 체계도 더 보완하고 또 R&D 체계도 더 보완하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생태계를 만들고 하는데 새만금이 좀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 비전을 미래를 보는 우리 도지사님 의견이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2차 전지 특화단지 공모에 사활을 걸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야, 앞으로 이 계획 포부를 밝혀주신다면요. 저는 이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전라북도의 제조업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말로 사활을 걸었다. 죽자 살자 한다라는 말까지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수님 오늘 KTX 타고 오시면서 플랜카드 많이 붙은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예. 아마 이 도민들이 이렇게까지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열망을 표출한 거 저도 놀랐습니다. 그럼 도지사는 당연히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거를 반드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지금 대한민국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2차 전지 산업을 세계 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R&D, 인력 양성, 넓은 공장 부지를 통한 생산 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서로 조화를 일으키면서 시너지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심에 분명히 새만금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저희가 안 가본 길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라북도와 새만금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우리나라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사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2차 전지 이 특화 단지를 잡아라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예, 끝으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요. 네.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전라북도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로 절박하게 매사에 임하면 저는 전라북도가 크게 바뀌고 성공 스토리가 곳곳에서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좀 더 기업 프렌들리한 정책, 또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더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민들의 이번에 이 열망을 꼭 특화단지 유치에 담아내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항상 우리 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주 MBC 김관영 지사 특별대담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잡아라 함께 하셨습니다. K배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차 전지 시장이 반도체를 능가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이유인데요.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2차 전지를 놓고 지자체들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이번 특화단지 지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전라북도만의 강점으로 부각시킨 차별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선양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